안녕하세요. 김정로TV의 김정로입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노인. 뭐냐, 우리말로 얘기하면 늙은이죠. 뭐 아주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나이 들고, 그 다음에 힘 빠지고, 돈 없고, 아주 서러운 존재가 이제 노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돈이 많은 사람 많이 있겠죠. 그리고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경우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거고, 뭐 대부분이 이제 인간이라면 그런 노익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뭐 출대 되면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하여튼, 또 진짜 아무리 그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예, 시간의 흐름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삶이 또 허전함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노인의 존재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쓸쓸하고 외롭고 그다음에 이제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뭐 그런 그 존재일 수가 있는데 노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노인의 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약을 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로 매년 10월 2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아무튼 10월 2일이 바로 노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1990년 국제연합 유엔 총회에서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제정을 한 데 이어 우리나라는 이제 97년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이제 그 개정이 되죠. 예, 두 가지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날 이제 겹치게 되니까 그걸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이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기념식도 하고 유공자 포상도 하고 그다음에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제 청려장을 증정하는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청려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아주 줄기로 만든 그 지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이제 품격 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보지는 못해갖고서 그거 이상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유래와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90년대 들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인 노인 대책이 요청이 되었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1990년 1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45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이제 제정을 하고 그 다음 해인 1991년부터 기념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우리는 정한 거예요. 그 이유는 국군의 날과 그 겹치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의 그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노인의 날 등이랑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네. 그러니까 10월 달은 이제 경로의 달이 이제 되겠습니다. 관련 행사는 뭐 조금 전에 그 요약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하고 그다음에 100세에 이런 그 어르신들한테 청려장이 정정이 되고 그다음에 부대 행사로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체육대, 의문 공연, 친선 경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펼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꼰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 어른들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그래요. 그 꼰대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좀 어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자, 일단 꼰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꼰대 또는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이다. 이 말은 서울에서 거린 등 도시 하층민이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은어로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주로 남자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 내 아버지나 교사 등 남자 어린이를 가리키는 은어로 썼으며 그다음에 이들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제 그러한 이제 용어가 속어로 이제 확산이 됐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언론에 인제 이렇게 보도된 예를 갖다가 여기 쭉 적었습니다. 61 년에 동아일보, 66 년에 동아일보, 66 년에 경향신문, 70 년에 경향신문. 예, 이게 매스컴의 역할이 KBS 연속극에도 인제 꼰대란 말이 나왔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급격하게 인제 뭐 확산이 되겠죠. 저런 의미로 쓰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뭐 습관이죠, 습관 일종의. 자, 꼰대질을 꼰대가 뭔가 하는 행동을 꼰대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꼰대질은 명사인 꼰대 행위를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서 자기 경험을 일반화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거나 시대착오적 설교를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네. 자, 이 선배와 꼰대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지적한 그러한 이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이 이제 꼰대질이고, 그럼 도대체 이 꼰대란 말의 어원이 뭔지 한번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한번 꼰대 어원의 유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 남자의 궁금증, 꼰대 어원 유래 생독 TV, 예,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꼰대 어원의 유래를 한번 볼까요? 나이 든 사람이나 기성세대를 비꼬는 은어로 사용하는 꼰대는 의미 그대로 나이를 떠나서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한 은어로, 그 어원은 일제시대 때로 올라가며 사실 프랑스어로 꽁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어 스펠이 나와 있죠. COMTE, 꽁테. 아마 그렇게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꼰대라는 뜻은 권력이 높은 쪽이 낮은 쪽에게 거들먹거리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기성세대의 규칙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일을 뜻하는 꼰대질의 의미로 쓰이면서 꼰대질하는 사람을 꼰대로 지칭하게 된 것으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의 고루한 생각을, 자기만의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는 사람이 이제 꼰대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허세나 자기 주장이 강한 어른을 꼰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 총독이 일본을 도운 조선 인사들에게 공작, 후작, 백작 등의 자위를 수여했는데, 어, 이 꽁태의 발음은 콘테, 꽁태에서 유래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백작 지위를 믿고 아랫사람에게 터무니없는 잔소리를 하거나 말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주름이 많다는 의미에서 번데기가 경상방언인 번데기에서 왔다는 설. 그다음에 나이 든 세대의 상징인 곰방대가 축약돼서 생겨났다는 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글쎄 번대가 꼰대가 되고 곰방대가 꼰대가 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1번하고 2번이 유력한데, 뭐 1번은 뭐 어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의미를 갖다 설명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2번이 좀 그래도 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유로서. 그러니까 어, 그 그 꽁태, 꽁 꽁 이게 발음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꽁태가 이게 어 그 백작, 백작이라는 인제 뜻 같네요. 이게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인제 자위를 인제 받은 사람이 내가 인제 '아 꽁태야, 꽁태.' 하다 보니까 이게 '꼰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 브런치.co.kr인데 꼰대 어원이라는 글이 있어서 또 인용을 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꼰대는 많습니다." 이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김우중 회장의 제목이죠. 예, 그것을 인제 좀 이렇게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꼰대는 많습니다." 어원에 대한 주장도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꽁태입니다. 자, 볼까요? 프랑스어로 백작을 꽁테라 한다. 이를 일본식으로 부르는 게 꼰대인데, 예, 꽁테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다 보면 꼰대가 되죠. 이완용 등 친일파들이 자비를 수여받으면서 자신을 꽁테라 자랑스럽게 칭했다. 이후부터 일제에게 자위를 받은 친일파들이 보여준 행태를 꼰대짓이라고 하기 시작했다. 꼰대짓. 예. 예, 한일 합방이 이제 되고서 경술국치죠, 그야말로. 한일 합방 조약의 문서에 이제 사인을 한 사람들, 소위 그때 당시에
대신들이죠. 뭐 을사오적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술국시에 뭐 또 역적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제 그 한일 협정이 아니라 한일 합방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인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고종이나 뭐 고종의 인척들은 그 왕족 왕 그러니까 조선 왕 그리고 왕족으로 이제 대접을 한다. 그리고 월급을 준다. 이런 그 표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한일 합방의 문서에 서명을 할 때까지 아주 옆에서 애를 쓰면서 그 인제 문구 조정하고 서로 이제 합심한 그런 조선의 대신들이 있죠. 이완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 갖고 그래 인제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그 공을 인정해서 일본에서 그 이 부여하는 자위를 부여한다라고 그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뭐 백작 뭐 공작 자작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인제 자위를 받았을 텐데 그 자위를 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작을 꽁태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완용이 아마 백작 지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자신들이 인제 꽁태다. 꽁태. 우리가 꽁태야. 꽁태. 그랬는데 그게 인제 일본식 발음으로 꼰대야. 꼰대 인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꼰대가 된 거고 꼰대가 하는 짓이 인제 꼰대짓 내지는 꼰대질이라고 인제 사람들이 인제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꼰대 육하원칙이 있답니다. 육하원칙은 인제 OWH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건데 누가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응? 요새도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내가 고관대장의 마누란데." 응? 뭐 인제 이런 그 후에 관련된 원칙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what 니까짓 것이 뭘 안다고 감히 감히는 여기까지 왔네요. where 어디서 감히 나에게 니까짓 것이 뭘 안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옛날에 못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 많죠. 예. 그다음에 how 어떻게 이 응 응 아주 그 음. 거렁뱅이 같은 것들이 나한테 말이야 이 아주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나한테 까불어 뭐 이런 마음. 그다음에 why 뭐 쪼끔 힘든 일을 좀 해야 된다라면 "아니 내가 그걸 왜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가 원칙에 의거해 갖고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지 인제 꼰대의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재미나지 않습니까? 네. 육하 원칙 두루 갖춘 꼰대짓이 일상 곳곳에서 많이 포착이 됩니다. 예. 우리 살다 보면 많이 포착이 되겠죠. 예. 일제가 그 꽁태, 꼰대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 인제 일본 거리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놨네요. 예. 야끼니쿠. 야끼니쿠 이게 인제 뭐 말하자면 인제 고기 구워 먹는 데인데 야끼니쿠. 육각. 글쎄요 이게 로꼬라고 얘기하나요? 예. 어떻게 읽는지 훈독을 하는지 음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마 인제 이 꼰대라는 것이 프랑스어인 꼰태가 일본 발음식으로 꼰대가 돼 갖고서 우리한테 지금 꼰대, 꼰대 이런 말이 됐듯이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 보면은 육갑 뭐 육갑하는 백장님 그래서 인제 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 친일파 응징을 위해서라도 일상 곳곳에서 많이 외쳐야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예. 당연히 필요한 작업을 우리가 안 하고 온 것도 많이 이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인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노인의 날을 제정하게 된 그 유래라든가 그다음에 그 배경 그다음에 어떤 그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노인을 통상적으로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꼰대란 말의 뜻이 뭐며 어디서 그 말이 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이 노인의 날 그리고 노인, 꼰대 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농담을 하죠.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이제 청년들을 보고 하는 얘기죠.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이 지나야 인제 노인이 오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은 아직 노인 시절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그런 반면에 인제 젊은 청년들은 인제 그 노인을 보고 이제 꼰대라고 인제 그 노인을 여전히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 용어로 부르고도 있습니다. 물론 청년이 뭐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일부 뭐 인제 그런
이제 청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세태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어떤 젊은 여성이 이 노인의 머리를 핸드폰 모서리로 치는 바람에 이제 막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일을 봤는데, 뭐 분명히 이제 지하철 안에서 이제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제 전화 통화를 오래 하고 그러니까 아마 노인이 이제 핀잔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핀잔을 주는 그 태도가 이제 노인으로서 그 태도가 혹시 젊은이한테 뭐 마음에 안 들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이제 지난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갖고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하고 노인하고 사이에 트러블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 이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어느 한쪽 일방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양쪽 노인이나 청년이나 다 같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노인은 청년을 좀 아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은 노인을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인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인제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알 수 없는 게 인제 사람의 마음이죠. 네. 어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도덕과 윤리를 실천해야 될 사람, 젊은 사람이 됐든 늙은 사람이 됐든 서로가 사람의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이런 것을 강조를 해도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그만큼 사람은 복잡한 존재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고, 사람 본인 스스로도 '내가 누구지?' 하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이고 또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언뜻 우리 대중가요 속에 녹아 있는 그런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방주환이라는 가수가 불렀죠. 예. 뭐 턱 밑에 점 하나까지 다 그렸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 인제 그림을 그리는데 당신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입가에 미소까지 다 그렸고, 그런데 한 가지 못 그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주 명곡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정말 끝없이 아직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려면은 정말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느 일방의 노력만 갖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죠. 서로 정말 한없이 끝없이 서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존중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인의 날인데, 뭐 노인은 사실 전 삶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엄청 애써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제 할 일을 다 하고서 인제 할 일이 없는 그런 무료한 상태에서 인제 나머지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공경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저출산 문제로 인제 우리가 사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국가를 지탱해 가면서 또 노인들을 갖다 떠받쳐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만 분명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그런 젊은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 노인의 날에 서로서로 어 그 한 발씩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